현재의 GA는 바야흐로 춘추 전국 시대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직을 하고 저희 같은 관리자분들이 어떻게든 꽂아가지고 리크루팅 해보려고 아주 난리가 치고 있는데, 오늘 저희가 준비한 것은 GA 대리점 이직할 때 이런 것도 안 하고 하면 후회하더라 준비해봤습니다. 알아보지 않고 이직을 하면은 후회를 하거나 잘 생각해보시고 네. 눈에 밟힌다 그러면 저는 네. 이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첫 번째로는 이게 사실 제일 큰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 남겨놓고 온 고객들 그죠? 눈에 밟히잖아요. 이 고객님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도 되고 사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직을 망설이시곤 하죠. 저는 약간 좀 솔직한 편이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특히 원서에서 한에서 오래 다니는 분들이 네. 자기 고객들 어떻게 하나요? 사장님 어떻게 얘기하세요? 어느 회사에 있는 게 중요하냐. 고객들이 가입한 네. 건 당신을 보고 가입한 네. 거고, 당신이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다. 얘기는 해주죠. 통상적인 다른 회사의 관리자는 어떻게 얘기하나 봤더니 네. 그거 뭐 다 이관시켜주겠다. 지금 바로는 아니지만 그 민원 걸고 하면 된다. 고객이 막 이렇게 안내하는 관리자들이 있고, 네네. 두 번째는 그거 다 갈아타오면 된다. 둘 다 문제인데요. 그죠?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솔직하게 얘기해요. 그거 다 못 지켜요. 30% 정도 지키시면 잘 지키시는 거예요. 대신에 저는 거꾸로 물어봐요. 그 팀장님한테. 그 회사에 7년 다녔다고 하시죠. 7년 동안 모집 고객 몇 명이세요? 300명이요? 그럼 그 중에 몇 명이 연락하시는데 그 회사에서는 다 지킬 수 있으세요? 그렇지 않죠. 그렇죠. 네. 우리는 그 만약에 100%라고 하면 이직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지킬 수 있는 고객들은 충분히 지켜요. 근데 못 지킬 사람들이 뭐 그 회사에 계속 남아있는다고 내가 다 컨택하나 매년? 그거 아니란 말이죠. 네네. 새로운 회사에 와서 더 내가 자리를 잘 잡고 네. 오히려 그 남겨놓고 온 고객들을 전화번호 연락처가 내가 뭐 차단당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그들이 다음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을 때 내가 경쟁력 있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갖추는데 더 우선시하자라고 말씀을 드린단 말이죠. 계약을 승환하면 된다든가, 뭐 이제 민원 집어넣으면 이관이 된다든가, 이 말들을 사실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통상 이제 우리가 뭐 양수 양도 계약을 체결해서 뭐 다른 GA를 나가도 이관이 된다던가 막 이런 얘기들을 관리자들이 얘기를 하면서 리크루팅을 하는데, 그게 된다라는 걸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그 관리자들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거.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저희 대리점으로 이직을 하는데 우리 대리점에서는 그만두셔도 이 계약들 나중에 다 이관해 드릴 거예요 라는 걸 또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그죠? 그런 대리점들이 있거든요. 네. 그럼 한편으로는 또 묻고 싶은 건, 네. 퇴사할 걸 염두에 두고 이직을 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들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어떤 GA에서 대형 조직이 이제 또 다른 GA로 이직을 했는데 결국엔 그 계약들을 지금 다 넘겨받지 못해서 그렇죠. 소송을 하고 있는 GA도 있거든요. 그런 말들에 대해서 너무 이제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GA로 이직 시에 계약을 그냥 승화시키면 된다. 요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위험할 수 있어요. 예, 왜냐면 사실 승환 씨의 이 계약으로 인해서 입을 수 있는 손해가 고객이 인지가 안 된 상태에서 계약을 승환을 시켜버리면 승환 건당 벌금이 100만 원씩 맞을 수도 있는 건 사실이고, 예, 이게 이제 승환 고지 절차라는 게 정확하게 지켜져야 되는 거고. 예. 그리고 이런 경우들도 있죠. 아름다운 이별은 없다고. 전 회사에서 그렇게 네. 이렇게 나와버리면 네. 그 회사에 물론 이제 간혹 드문 경우긴 하지만 한 명이 총대 메고 그 승환 다 신고하기 시작하면은 그 답도 없거든요. 네네네. 그것도 저희가 알고 있는 GA 중에 네. 또 이런 GA도 있어요. 뭐 설계사가 뭐 승환 고지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승환 벌금 실제로 떨어진 거예요. 이 고지만 잘하면 되거든요. 그죠, 근데 그죠. 이 승환 고지를 대표가 이제 뭐 반반 부담하자느니 막 내주겠다고 얘기를 했다니 뭐 이렇게 했다가 네. 갑자기 그냥 싹 끊어버리고 모르는 척하고 이런 GA들도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은 사실 본인들이 잘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부분들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 A사에 있을 때 네. 제가 실제로 고객 762명 놓고 와봤어요. 보유고객. 난 진짜로 놓고 와봤단 말이야. 네. 근데 네. 내가 잘하고 그런 승환이나 그런 이런 편법이 아니라 네. 내가 잘하면 또 지킬 수 있는 분들 지킬 수 있다라는 거니까. 고객들 따라오죠 또. 네, 후회 안 하실 행동하셨으면 좋겠다. 맞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자녀 수수료. 요것도 사실 이직 후에 나 이거 지금 막 나오고 있는 수수료 있는데 하면서 안 나오면 어떡해요. 뭐 이걸 이직할 때 또 이거 보전받을 수 있는 방법 없나 이런 것들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구나. 네. 자녀 수수료를 남겨놓고 오는 것이 후회스럽고 걱정이 돼서 이직 시에 그걸 보존받기 위해서 거액의 어떤 정착지원금을 또 요구하거나 그걸 받았을 때 그걸로 파생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알고 받으셔야 된다거나 아예 안 받는 것을 권장드리는 편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자녀 수수료 물론 내가 합당히 일한 대가이기도 하지만 네.
자녀 수술의 의미가 내 고객들을 끝까지 관리해주라는 역할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사실 내가 회사를 옮겨서도 이 회사에서 잘 관리를 해줄 사람이 배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자녀 수술을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그럼 이 사람은 머릿속에 이직이라는 걸 떠올리면 안 돼. 대가는 그렇지. 대가. 네. 비회비용인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자녀 수수료가 당신이 그 회사에서 다녔을 때 진짜 유지가 다 100% 되고 똑같은 업적을 한다고 했을 때나 보존이 되는 거지 한 회사를 안 하고 당긴다 할지라도 해약 남은 심판수 뜨는 거고 이건 똑같기 때문에 네. 자녀 수술하는 게 분명 내가 받아야 되면 나의 권리 막 이런 거보다도 인과관계 좀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 자녀 수수료가 걱정이 되신다 그러면 네. 굳이 이직이라는 걸 선택하셔야 되나? 그냥 거기 남아 계셔도 괜찮을 건데. 그러니까 이직을 하려는 이유가 자녀 수수료보다 현재 그 회사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부족함이 더 크기 때문에 기회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고려를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손실 회피 성향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둘 다 안 잃고 싶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짐작지 못 찾고. 그죠? 그게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자녀 수술을 그러면 3개월, 4개월 동안 더 받으면서 작업을 하세요. 뭐 작업을 뭐냐면 고객들 찾아뵙고 이직을 인사도 알리고 하고. 미리 리뷰 미팅 다 해드리고 통상은 이거 버틸 현금은 이제 안 현금이 안 되니까는 되니까 그래. 빨리 이직을 하니까 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반응이 조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직을 담당하고 있는 GA 관리자들도 사실은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찾아준다거나. 그렇죠. 예, 근데 그것도 자꾸 막 2천만 원 줄 테니까 지금 그냥 정리하고 넘어오세요. 뭐 3천만 원 줄 테니까 정리하고 넘어오세요. 네. 근데 문제는 또 읽어보면 계약서에 막 독소 조항들 팍 그렇죠. 써있고 또 인감 도장은 다 찍었고 인감 증명서 이미 제출했고 막 이러다가 보니까 우리 설계사분들이 피해를 입고 또 내지는 가입하셨던 고객들도 피해를 겪는 상황들이 자주 발생을 하는 거죠. 지금 혹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이직을 고민하고 있다? 근데 여러분 자녀 수술 얼마인지 지금 여러분들 입으로 말해보세요. 뭐 3천? 뭐 5천? 여러분들이 아마 이직을 한다라면 한 달 만에 그 돈 벌려고 이직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작은 기회비용인 거예요. 내가 1억을 넣고 오고 2억을 넣고 오더라도 이직한다는 건 이 정도의 리스크 테이크 한다는 건 내가 연봉 1억, 2억, 3억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렇죠. 1년 만에 해지할 수 있는 돈이에요. 통상 이직을 해서 네. 이제 우리가 겨우 3천, 4천을 더 뭔가를 하기 위해서 네. 이직을 하는 게 아닌데 그죠, 그죠. 애초에 그죠. 더 큰 목표를 가지고 더 큰 그렇죠. 어떤 폭을 갖고 이직을 하는 건데 그렇죠. 사실 네. 3천씩 남겨놓고 오는 분들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막 내가 3천을 놓고 오는 것에 네. 대해서 너무 크게 생각하신다. 그렇죠. 3천도 무슨 막 30m짜리 가야 되더만? 다 끄고 몰라.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 한 달 만에 벌려고 이직하는 거잖아요. 사실. 1억을 놓고 와도 연봉 1억만 찍으면 1년이면 해지할 수 있는 돈인데. 자녀 수수료를 생각하실 때 저는 좀 우리 설계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자녀 수수료가 12개월이면 12개월 동안 실적을 안 하고 있는데 유지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보통 시간이 가면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보험 설계사의 수단 구조인데 그죠, 맞아요. 마치 그거를 내가 12개월 동안 유지할 수 있고 내가 12개월 연봉을 그대로 놓고 온다라고 이제 크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그게 손실회피 성향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객관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다. 세 번째가 영업 지원적인 부분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직할 때 이게 좀 원사에서 이직하는 분들 네네네. 해당되실 것 같은데 저는 사무실이 도산대로 청담동에 있었어요. 그때 뭐 한 6개 지점 정도가 썼었는데 저희가 한 달 월세가 2억 4천이었어요. 네. 좋았죠. 네. 사무실, 막 영업 지원 이런 것들 특히 원사에 있던 분 대리점 오면서 좀 생각하시는데 네. 결국엔 파이는 다 똑같아요. 그런 걸 포기한 대신에 내가 수술을 많이 받는 거예요. 자꾸 이직을 하시면서 꿈만 커지고 막 자꾸 환상이 생기고 아무것도 잃기는 싫고 더 많이 먹고 싶은 거야. 네. 근데 여길 가면은 환경은 이만큼 좋고 막 어떤 데는 심지어는 골프 보내주고 뭐 반찬동 보내주고 막 이러는데 거기다가 수수료도 많이 준대. 그러니까 이제 통상의 상식선에서 보면은 우리가 어떤 대리점에서 계약 체결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수수료가 여기는 막 2천만 원을 주고 여기는 200만 원을 주고 이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총량은 똑같다라고 본다면 네. 우리는 어떤 부분들을 얻는다 그러면 어떤 부분들은 포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둘 다 얻고 싶은 거죠. 네. 제가 어떤 분들한테는 또 이직을 굳이 권장하지 않는 거냐면 뭐 이제 인스타 보고 자꾸 뭐 저기 가면은 뭐 어떤 관리자가 100만 원 하던 사람들을 막 1000만 원을 하게 할 수 있게 그렇죠. 해주고 이 사람이 막 돈을 막 수억을 벌게 해주고 막 DB가 막 네. 여기는 한 5개 사는 것도 힘든데 여기는 막 30개씩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보고 이직을 했을 경우에 막상 가봤더니 얘기가 달라. 아, 그죠. 근데 이거를 언제까지 이렇게 이직을 통해서 자꾸 도전을 하시겠냐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는 것은 결국엔 나의 노력과 어떤 뭐 물론 관리자의 도움도 있긴 하겠죠. 근데 그걸 자꾸 이직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도 SNS를 통해서 우리도 어그를 끌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 결국 판단 입사 후보자들의 몫이니까 잘 선별했으면 좋겠고
인생에 변하지 않는 대전제는 네. 결국에 총량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험사라는 게 A보다 B가 비등하게 월등하게 뭔가 압도적으로 좋을 수는 없어요. A보단 B의 색깔이 뭔가 나하고 더 맞는 거고 네. 어떤 포션이 더 좋고 나쁘냐 이런 것들을 잘 따져서 그래서 이직을 하는 거지. 되게 웃긴 건데 저희 사무실 4층에 이제 사무실이 있고 저희 3층으로 딱 한 칸을 내려가면요 네. 공유 오피스 같은 형태로 쓸 수 있는 사무실이 20개가 깔려 있어요. 근데 그게 네. 우리 팀장님들이 이용할 때 돈이 하나도 안 들어요. 저희. 오. 그런데 우리 팀장님들 중에 어떤 팀장님은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네. 저기 다른 대리점에서는 콜부스 차려놨던데 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콜부스를 왜 찾아 3층에 내려가서 아무 데서나 앉아가지고 전화를 하면 되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우리 팀장님들의 마음을 저는 이해는 해요. 막 어디서 이렇게 보면은 아 저것도 좋아 보이고 이것도 좋아 보이고 이런 우리가 또 견물생심이라고 이렇게 보면 갖고 싶고 질투나고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게 좋다라고 한다면 그게 좋아서 거길 간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부분을 이뤄야 되는 게 있다라는 걸 반드시 자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비교지역에 갇혀 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실 내가 직업 상대 같은 게 좀 많이 내려놔야 돼요. 맞아요. 메타인지가 잘 돼야 되는 건 여러분들은 한 매출 한 30억 정도 하는 우성전자라는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네네. 근데 샛별전자로 이직을 하고 싶어. 근데 자꾸 왜 갑자기 삼성전자랑 엔비디아를 갖고 와서 비교하냐 이거야. 우리는 보험 대리점이잖아. 각자 가지고 있는 역량이 다 조금씩 이게 다르니까 그 차이를 잘 확인하셔라. 라는 게 세 번째였죠. 네. 오늘 영상에서는 사실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직을 할 것 같으면 후회한다 싶으시면 그냥 이직을 하지 마셔라 라는 내용이지만 그러면서도 저희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문제가 된다면 이직을 반드시 고민해 보시는 것이 낫다라는 부분인데 이런 내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수수료가 불만이야. 근데 내가 강남에서 근무를 해.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 너무 열이 받아서 못 견딜 것 같아. 그럼 다른 데 갔으면 수수료가 해결이 되냐? 그리고 DB도 해결이 되냐? 그러면 사무실을 포기하라고. 그렇지. 이거 가지고 문제 삼지 말라고. 그 다음에 나는 네. 막 관리를 받고 싶어. 네. 밀착 마크를 하고 싶어요. 네. 내가 이직을 하려는 데 봤더니 그걸 해줄 사람이 있어. 그러면은 트집 잡지 말아요. 스트레스 받다 하지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트집 잡는 건 우리가 주가 되는 건데 본인 스스로가 아니 이걸 해결해 주려고 갔잖아. 내가 영업하는데 가장 핵심 역량은 이거였잖아. 그럼 이거를 해결했으면 사무실이 조금 좀 좁더라도 후지고 네, 뭐 테이블 수가 없더라도 내 영업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였잖아. 이게 해결이 됐으면 그런 거를 잘 고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이 일을 11년 차, 뭐 단장님도 똑같이 11년 차 해오고 있지만 이 사업을 오랫동안 해보니까 사람은 종국엔 돈 때문에 헤어져. 이 되게 현실적이고 안타까운 얘기지만 아무리 단장님하고 저하고 뭐 좋아, 뭐 내지는 뭐 우리 식구분들이랑 좋아, 그래도 사람은 종국엔 돈 때문에 헤어져요. 이 부분은 고려가 되신다 그러면 이직을 검토해보셔도 괜찮다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일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어떤 정당한 대가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를 떠나서 내가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DB든 사무실이든 뭐든 그러니까 이거 다 중요하지만 네. 이런 것보다 더 우선시 되는 건 내가 노력한 만큼 받는 보상이 확실하게 투명하게 확인이 되는가 는 양보할 수 없는 포인트라는 거죠. 왜 그러냐? 여러분들 매월 25일날 뭐 급여 나올 때 되면은 막 계산기 두들기면서 뭐 이거 시책 제대로 나왔나 안 나왔나 수수료 나왔나 안 나왔나 그리고 대표한테 가가지고 저 수수료가 뭐가 안 나온 것 같아 하면 갑자기 핸드폰 꺼내가지고 계좌이체 시켜주고 막. 카카오로. 네, 카카오뱅크. 가뜩이나 이 영업사원들이 일하는 거에 집중하기도 굉장히 힘든데 관리자의 역할은 영업사원들이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방해되는 요소들을 치워주는 게 관리자 역할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GA에서 일하고 계시다 그러면 반드시 이직을 한 번쯤은 고민해보셔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건 다 내가 메꾸면 돼. 근데 돈은 제대로 받아요. 그렇죠. 회사 사무실에 정수기 없어?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사면 돼. 그렇죠. DB가 뭐죠? 아이 회사가 안 써.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사면 돼. 근데 다른 거는 DB가 뭐 맨날 주고 해도 이런 만큼 돈을 못 벌면 결국엔 주도권은 쟤네가 주는 거거든요. 저희는 이직을 하시라고 권장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되시면 이직을 하시는 게 맞고 또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포인트가 고민이 되신다 그러면 이직을 굳이 안 하시는 게 낫다. 그렇죠. 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영상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Love the chase and the hunt, and I set the pace when I'm running. I always take what I want and I always give it 100. Don't need a bank, no I'm funded. Play the game like it's nothing. I'm always thankful for something.